혹시 무릎이 아파서 밤새 주무시다가 몇 번씩 깨어나 밤잠을 설치시나요? 관절염 때문에 친구들과 외출도 못하고 가족 여행에도 동행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우울하고 슬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비 수백만 원을 들여도 낫지 않던 고질적인 무릎 통증을 90%까지 없애서 80대의 무릎을 쌩쌩하던 젊은 날의 무릎으로 되돌려줄 단 몇천 원뿐이 하지 않는 아주 값싼 이 식품에 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프다라는 말 주변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무릎이 아프신 분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쿡쿡 쑤시는 통증,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찌릿하게 아픈 느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는 경험, 모두 무릎 관절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무릎 안에는 연골이라는 얇은 쿠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연골이 점점 닳고 동시에 윤활액도 줄어들면서 관절이 거칠어지고 마찰이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자극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는 염증이라는 물청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통증은 물론 붓기, 열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느낌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통증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지만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통이 됩니다. 어린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같이 뛰어놀 수 없고 가족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혼자 뒤처질까봐 나는 괜찮아 다녀오너라 하며 거절하게 됩니다. 그 순간 무릎 통증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와 인간관계까지도 흔드는 복합적인 고통이 됩니다. 또한 무릎 통증으로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는 곧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우리나라의 70세 이상 골다공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친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무릎 통증을 느꼈을 때 병원을 먼저 찾게 됩니다. 진통제 처방을 받고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주사까지 맞아보지만 대부분의 경우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통증이 찾아오고 맙니다. 병원비는 쌓이는데 통증은 줄어들지 않으니 이제 뭘 더 해봐야 하나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오메가3의 폭탄 들깨가루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께 무엇을 권할 수 있을까요? 약도 좋겠지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들어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관절과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들깨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특별한 기름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들깨에는 이 알파 리놀렌산이 무려 64%나 들어있어 연어보다도 무려 200배나 많은 오메가3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며 뼈 건강까지 챙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 성분을 간에서 한 번 더 가공해서 EPA나 DHA 같은 더 강력한 오메가3 성분으로 바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들깨가루는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를 식물로부터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인 셈입니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염증입니다.
관절 내부에 연골이 닳고 그 마찰로 인해 염증이 생기면 부종, 통증, 뻣뻣함이 반복되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해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해 줍니다. 덕분에 통증이 줄어들고 관절의 움직임이 보다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메가3는 연골 세포의 파괴를 늦추고 동시에 연골을 구성하는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 의학저널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관절염 통증이 줄고 무릎의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닌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이정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정순님은 무릎관절염으로 3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가 후들거려 항상 손잡이를 꽉 잡고 올라야 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진통소염제와 주사 치료를 병행했지만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원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 나가고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들깨가루를 하루 한 스푼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밥상에 살짝 뿌려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던 날카로운 통증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는 계단을 오를 때도 전처럼 무겁지 않고 손잡이 없이 오를 수 있을 정도로 훨씬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밤에 쑤셔서 잠에서 깨는 일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젠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는 말과 함께 여사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되찾아줬습니다. 무릎 통증과 함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뼛속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이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줄어들고 약해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하고 특히 허리나 고관절 골절은 회복에 수개월이 걸릴 뿐만 아니라 후유증으로 일상복귀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뼈를 만들고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뼈 형성을 돕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고 뼈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80세의 김기혁 어르신입니다. 김기혁 어르신은 무릎보다도 뼈 약화로 인한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분이었습니다. 친구와 산책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이후로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도 항상 벽을 짚고 걷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깨가루 이야기를 접하고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 후 들깨가루에 두유를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무릎이 조금씩 유연해졌고 무엇보다 허리와 고관절 주변의 통증이 완화되면서 자세가 바로 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과 함께 들깨가루를 꼭 챙겨 드시고 있고 예전보다 걷는 거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움츠렸는데 이제는 걱정이 줄었어요 라는 말이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들깨는 관절의 연골을 보호하고 뼈의 밀도를 지키는 이중의 효과를 지닌 식품입니다. 게다가 들깨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비타민 B군 같은 뼈에 좋은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있어 중년 이후의 식단에 꼭 포함시켜야 할 식품으로 꼽힙니다. 특히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단순히 칼슘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뼈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들깨의 기름 형태보다 가루 형태가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한데 들기름처럼 열을 가한 제품은 산패가 되기 쉽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생들깨가루는 열 처리 없이 그대로 드실 수 있어 영양소의 손실이 거의 없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혈관 건강까지도 챙겨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은 대부분 혈관의 염증과 막힘에서 비롯됩니다. 들깨에 풍부한 오메가3는 이런 혈관 문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과 혈중 지질 수치를 조절해 주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심지어 생물학적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까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기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에서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보다 3, 4개월 늦춰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년기를 연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깨 속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들깨에 들어있는 식물성 항산화제가 노년기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들깨가루는 무릎 통증, 관절염, 골다공증까지 관리할 수 있는 자연의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들깨가루가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드신다면 분명히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통증이 줄고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뼈가 덜 아픈 느낌이 들며 나중에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고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들깨가루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자연 건강식품입니다. 약처럼 힘들게 먹는 게 아니라 밥이나 국에 살짝 넣기만 해도 좋고 하루에 한 숟가락만 꾸준히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바꾸는 데는 거창한 약이 아니라 작은 한 숟가락의 습관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들깨가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잘 챙겨 드시면 무릎 통증과 관절염, 그리고 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제대로 먹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고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들깨가루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기존에 드시던 식사에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씩 곁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요리를 하지 않아도 평소 드시던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숟갈만 넣어보세요. 국물의 맛이 더욱 구수해지고 들깨 특유의 고소함이 배가 되어 식욕도 돌게 됩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국물 속에 섞이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아침 식사로도 훌륭합니다. 또한 들깨가루로 죽을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들깨죽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 안성맞춤입니다. 간단하게 물에 불린 쌀과 들깨가루를 함께 끓이면 고소하고 따뜻한 건강식이 완성됩니다. 들깨가루는 국이나 죽 외에도 나물 반찬 위에 살짝 뿌려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나 도라지, 고사리 나물에 조미를 한 뒤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솔솔 뿌리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올라갑니다.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밥과 함께 비벼 먹기만 해도 손쉽게 들깨가루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는 두유나 미숫가루처럼 액체류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에서 섞어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들깨가루를 타서 마시는 방식은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간단한 한 끼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가루를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엔 어울릴까 싶지만 들깨의 고소함과 요구르트의 새콤함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바나나까지 넣고 우유나 두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 마시면 건강한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합니다. 바쁜 아침이나 입맛이 없을 때 혹은 무릎 관절과 함께 혈압, 혈관 건강까지 챙기고 싶을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속이 자주 불편한 분들께도 권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들깨가루에 꿀과 계피가루를 함께 섞는 겁니다. 들깨가루 한 스푼에 꿀 반 숟가락,
계피가루 약간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며 항염작용이 강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무릎이 더 시리고 쑤신 분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면역력과 관절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이니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들깨가루의 보관입니다. 들깨는 기름이 많은 식품이라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란 음식 속 기름이 공기와 만나면서 맛과 냄새가 나빠지고 심하면 건강에도 해가 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갈지 않은 생들깨는 냉동 보관이 가장 좋고 갈아서 만든 들깨가루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갈지 말고 2-3주분 정도만 갈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들깨가루뿐 아니라 들기름도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압착 방식으로 짜낸 오일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저온 압착 방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온 압착의 경우 오메가3가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에 들기름 한두 방울 뿌려 먹거나 데친 채소에 들기름을 넣어 무침 반찬으로 해도 좋습니다. 뜨겁게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 쓰면 영양소가 오히려 파괴되기 쉬우므로 되도록이면 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음식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밥 한 공기에 들기름을 살짝 넣어 비벼 먹기만 해도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섭취 방법이 됩니다. 또 들깨기름은 고소한 향과 맛이 나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 활용하면 식사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하루 2-3스푼, 들기름은 1-2스푼이면 하루 오메가3 권장 섭취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 몸에 좋다고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처음 드시는 분은 아주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이나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 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드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들깨는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재료이자 관절과 뼈 건강을 돕는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별다른 수고 없이 매일 식사에 자연스럽게 더하기만 해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섭취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식 하나를 골라서 꾸준히 드셔보세요. 들깨 한 숟가락, 들기름 몇 방울이 여러분의 무릎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